우리의 생활 지도가 새로운 좀 방식이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좀 드렸고요. 그 대안으로 그 생활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좀 이번 시간에는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일단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생활 지도가 아니라 생활 교육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생활 지도라고 했을 때는 통제 중심, 그 훈육 중심, 처벌 중심의, 그러니까 잘못한 행동을 좀 예방하고 차단하는 이런 통제나 처벌 중심의 생활 지도를 우리가 해왔고, 그 의미가 생활 지도에 많이 있다고 좀 여겨져요. 그래서 생활 지도라는 것이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생활 지도가 아니라 생활 교육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교육의 개념은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우리가 고민해보자라는 의미이고요. 생활 교육은 그 학교 생활이라고 했을 때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가 이렇게 동등하게 있는데, 사실은 살펴보면 생활 교육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생활 지도가 안 되면 교과 수업도 안 되는 이런 형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좀 더 넓게 접근을 하자라는 제안이고요. 그 생활 교육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회복적이란 말이 앞에 붙었는데,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이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적 정의의 그 교육적 접근이 회복적 생활 교육이에요. 그럼 회복적 정의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복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잠깐 이따 설명을 하고요. 또한 회복적 생활 교육이란 무엇이냐면,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회복적 생활 교육이에요. 그리고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통제를 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사이에서 협력과 존중과 상호 존중과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게 회복적 생활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이 회복적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는 또 별도로 오차시를 이렇게 저희가 따로 마련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회복적 정의라는 것은 사실 회복적 사법부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어떤 거였냐면, 정의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 즉 고통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신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잘못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에 집중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반성은 정말 그 처벌을 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지고 평화로워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를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많은 법들, 더 디테일한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라고 누구도 말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보적인 어떤 사법에 대해서 그 새로운 그런 제안으로 제시한 것이 회복적 정의예요. 그래서 회복적 정의라는 것은 처벌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과정에는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문제에 직접 관련 있는 당사자, 폭력과 관련해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당사자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피해가 회복될 때 온전히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이 회복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적 정의는요, 처음에는 그 사법부의 대안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삶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있고요. 회복적 정의는 회복적 실천으로 더 폭넓게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는 영역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많이 퍼져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 뒤 배경에는 회복적 정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은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요. 회복적 생활 교육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이제 코피를 흘리거나 어디가 부러졌거나 이랬을 때 부러진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렇게 아니라 왜 그 아이가 그 상대 아이를 때렸는지 그 과정을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맥락적인 이해를 위해서 서로 대화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생활교육은 첫 번째 대화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에 직면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발생한 일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나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요. 그리고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적인 피해 회복과 책임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로 다시 통합되는 과정이 회복적 생활 교육의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리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많은 해결책 중에 하나가 학급을 이동시킨다든가 학교를 전학시킨다든가 이렇게 그 통합의 방법이 아니라 분리와 단절의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회복적 생활교육은 그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학급에서 안전하게 함께 생활하는지 이 재통합, 공동체 재통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의 과정이고요. 이런 회복적 생활 교육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회복적 생활 교육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첫 번째는 존재의 존엄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가치롭고 존엄하다는 것.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은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성의 동물이고 우리 모두는 연결이 돼 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라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적 생활 교육의 가치는 우리 모든 인간은 내면의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존중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자칫 들으면 그러면 회복적 생활 교육은 성선설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은 공감 능력도 있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선한 부분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회복적 생활 교육은 무엇을 먼저 선택하냐면 인간의 그 내면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아이들을 대한다는 거거든요. 선순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은 미숙해, 아이들은 문제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요. 교사는 자꾸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통제하고 잘못하면 처벌하고 이런 마음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대로 또 상대방이 그렇게 또 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은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선한 부분에 대한 그 선순환을 먼저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내면의 지혜가 있는 존재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적 생활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회복적 생활 교육을 우리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어떤 문제든지 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회복적 생활 교육에서는 잘못이라는 것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규칙을 어김으로써 관계가 훼손된 것이 잘못이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냐 아니면 단절을 시키는 방식이냐에 초점을 두고 관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늘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의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동체가 참여하고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윈윈의 방식을 추구하고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배움에 기여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세 번째 원칙은요. 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힘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힘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처벌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잘못을 자주 하고 학교폭력을 자주 일으키는 그 아이들에게 강한 처벌을 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접근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반항심과 저항감이거든요.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요. 자존감이 낮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힘이 필요하고요.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 내면의 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선택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외부의 어떤 통제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힘을 주는 방식으로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상호 존중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존중이에요. 모두 존중인데 이게 많은 그 선생님들이 존중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시는데 그러면서 좌절을 느끼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존중했을 때 애들이 존중하는 마음이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존중했을 때 아이들 이기적인 아이들로 키워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고 존중은 정말 교육적인가? 뭐 이렇게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 우리는 학생들을 존중한다라는 거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학생들의 말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랑 같게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것이 존중이다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계속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되고 교사인 내 의견도 존중돼서 두 가지가 다 존중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존중이라는 거, 존중은 상호 존중이라는 걸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복적 생활 교육의 원칙 다섯 번째는 지배 체제가 아니라 파트너십 체제예요. 공동체가 생기가 있으려면 개인의 니드가 무시돼서는 안 돼요. 개인이 소멸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독재거든요. 개개인의 어떤 자율성과 이런 것들이 존중되지 않는 이런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모두가 선택할 수 있고 모두가 내가 말할 기회도 있고 이것은 결국 권력이 힘이 소수에게 집중되어서 그것이 압력으로 행사하는 이런 지배체제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파트너십, 힘을 나누는 체제가 모두가 좀 존중받으면서 생기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파트너십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 간에도 지배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국의 그 교육학자인 알피콘이 집단과 공동체를 이렇게 구분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집단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은 단지 집단에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적인 선호를 극복해야 된다. 개인의 니드를 계속 양보하는 거죠, 공동체에.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짓 공동체인데 그것은 집단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피콘은 거기에서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개인이 소멸되지 않고 그 생생함이 살아있고 그 니드가 방영이 돼서 합의해서 되는 곳을 이제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급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사의 힘에 의해서 질서가 정해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또는 학급의 몇몇 짱인 아이들 중심으로 그 학급의 분위기나 질서가 지켜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집단주의고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힘이 고르게 있는지 아니면 몰려 있는지 집중되어 있는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복적 생활교육의 6번째 원칙은요.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입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통한 어떻게 보면 만장일치이거든요. 이때 합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100% 동의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내가 견딜만 합니다 했을 때 모두가 동의하는 거. 예, 그래서 모두의 합의가 중요한 건 파트너십으로 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내가 동의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동의했다면 그 의사결정은 내 의견이기 때문에 내 의견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떨어진 규칙은 아무리 당연하고 마땅한다 할지라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은요. 일단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결정하는 그 절차는 오래 걸리지만 그 합의된 것을 이행하는 단계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결정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지속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은 어렵지만 그로 인해서 얻은 것들은 오히려 학급을 좀 더 속도 있고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칙은요. 갈등과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갈등을 그 교육의 소재로 삼는 것이 회복적 생활 교육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아니라 갈등이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교육적 소재로 삼아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성장과 기회로 삼을 것인지 이것이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의 관심입니다. 회복적 생활 교육의 철학이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들으면 다 그럴듯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정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 실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의 이 원칙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모델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법적인 면이고요. 방법이라는 것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회복적 생활 교육의 실천으로서 도움이 되는 모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말이 굉장히 단절시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평가하고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니? 이런 말 통해서 벌써 학생과 교사가 단절이 시작이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대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이들 욕설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계속 관계를 단절시키거든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대화의 방식이 공감을 통한 의사소통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비폭력 대화를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비폭력 대화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의식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비폭력 대화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복적 실천으로서 선생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 갈등을 다룰 수 있는 회복적 서클을 추천합니다.
어떤 공동체건 갈등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교육적 소재로 바꿀 것인가가 이제 과제죠. 그래서 그 갈등은 공동체를 건강하게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것을 서로 모두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 회복자 서클을 제안을 하는데요. 회복자 서클의 방식은 사선 서클, 본 서클, 사후 서클로 모여서 그 갈등의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이 들은 것을 반복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공감을 이루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해볼 것인지 방법을 탐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델입니다. 회복자 서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따로 교육 시간을 해서 원격 연수로 전달해 드릴 텐데요. 그때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자 실천의 또 하나로서는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아니라 평화감수성 교육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폭력이란 무엇인지, 폭력의 종류는 무엇인지, 폭력을 행했을 때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전달이 안 되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평화 감수성을 교육을 하자라는 것이 제안이고 평화 감수성 개발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안은 학생들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잘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또래 조정 프로그램 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이 방관자가 되는 이유는 사실 두려워서 그렇거든요. 내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방관자가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한 요구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애들에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그 조정 능력을 가르쳐 줘서 조정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책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래 조정 프로그램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 외에도 학급 운영을 어떻게 파트너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회복적으로 학급 운영을 하는 게 사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지배체제가 아니라 파트너십 체제로 가려면 학급의 구조부터 달라야 돼요. 그래서 회복적 학급 운영의 방식의 하나로서 서클 프로세스를 선생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제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는데 서로 동일하게 말할 기회를 갖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듣는 방식을 훈련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서클이라는 이 학습 구조로 학급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공유된 목적도 함께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피드백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아니면 학급의 규칙을 어기거나 어떤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지 회의하는 어떤 그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서클 프로세스라는 모델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거에는 공유된 목적과 약속 세우는 거, 정기적인 학급 회의를 개최하는 거, 그 다음에 체크인, 체크아웃 서클이란 말을 했는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 서로 이제 간단한 서클로 서로의 감정도 말하고 내면의 이야기하고 하루 마칠 때도 역시 체크아웃 서클 해가지고 서로의 감정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의 이런 서클 프로세스를 제안을 합니다.